전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완벽한 소통,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비밀이 한국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한국어 데이터 확보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인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 서로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을 꿈꾸던 미국과 중국이 뒤늦게 한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면 인공지능 기술의 패권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발견의 진실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모리슨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다가 현재는 월드 테크놀로지 잡지의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직접 취재했던 저는 이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9단을 4대1로 꺾은 알파고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지 9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알파고의 승리 비결은 끝없는 인간의 기보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알파고 제로와 같은 이후 세대 모델들은 더 이상 기보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의 실력을 넘어버려서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 데이터로 삼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인공지능 세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챗GPT 등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도 몇몇 작업에서는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만의 지능을 가진 일반 인공지능, 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마인드 연구자들에 따르면 불과 5년 안에 조직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10년 전에 등장한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이미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미래의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할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인간의 계산 능력을 뛰어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듯이 인공지능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견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열쇠가 한국어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들이 비밀리에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국인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에서 일하는 내부자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저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내온 내부 문서와 연구 자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난 2년간 한국어 데이터 수집과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구글은 연간 7억 달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5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에 연구센터를 세우는 데만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다른 외국어 관련 투자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시작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후 개발사인 딥마인드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기존의 알파고는 수많은 인간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한 후 자체 대국을 통해 실력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속작인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전혀 학습하지 않고 오직 자체 대국만으로 학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인간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언어 모델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예외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에서는 인간 텍스트의 학습량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다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었지만 유독 한국어만은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특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다른 언어 모델보다 특히 인간의 의도 이해와 윤리적 판단 부분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이나 문장 생성 능력을 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와 의도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과제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딥마인드 연구자들의 예측처럼 5년 안에 조직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롭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를 가치 맞춤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가치 맞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검증하고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적용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폭력성이나 혐오, 차별 등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의 어떤 특성이 인공지능의 가치 맞춤에 이상적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언어학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이 발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인공지능 발전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어의 구조적, 철학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세종대왕의 지휘 아래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 체계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한글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는 실제 세계의 물리적 현상과 추상적 개념을 체계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연결한 혁신적 설계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현대 인공지능이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은 단어나 개념을 다차원 공간의 전벡터로 표현하는데 이때 의미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은 이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한글의 자모 체계 역시 소리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하는 데 이상적인 특성을 제공합니다.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현대 인공지능 윤리 사이에도 놀라운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주요 목적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식과 의사소통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적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한글 창제의 기본 철학은 현대 인공지능이 직면한 가치 맞춤 문제와 놀랍게 일치합니다. 인공지능이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한글 창제의 근본 정신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 구조 역시 인공지능의 고급 추론 능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가진 교차어로 다양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이러한 문법적 특성은 문장 내 요소들 간의 관계와 의미의 계층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유럽의 주요 인공지능 연구소들은 한국어의 이러한 문법적 특성이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과 맥락, 이해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공유했습니다. 비공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특히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와 미묘한 의도 파악 테스트에서 다른 언어 모델보다 최대 37%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이해를 넘어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 가치, 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어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통 사상과 인공지능 발전 방향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조화와 균형의 철학은 현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양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위계 속의 상호 존중 같은 동아시아 철학적 개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조화롭게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철학적 원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공지능이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 진정한 의미 이해와 윤리적 판단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국제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오던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셈입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어 데이터와 한국인 전문가들의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한국어 관련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40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AI 연구자들의 연봉 제한이 평균 250%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개혁국은 최근 한국어 기반 AI 윤리 프레임워크 연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유럽연합은 한국어 유럽어 AI 통합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IT 시장에서 하드웨어 강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AI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언어 자원의 보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 발견에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만의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본어, 그리고 또 다른 동아시아 언어인 중국어에 대한 심층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일본어도 한국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그 효과는 한국어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어의 경우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은 기술 발전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취재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중 우연히 만난 서울대 인류학과 김태원 교수는 이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가 AI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의 AI 개발이 주로 효율성과 성능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접근 방식은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AI 윤리와 가치 정렬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관점에 흥미를 느낀 저는 일본과 중국의 AI 연구 현장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의 AI 윤리 연구소에서 만난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각각 학습된 AI 모델들의 윤리적 판단 차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각 언어 모델들이 보이는 반응 패턴이 그 문화권의 전통적 가치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어 모델은 공동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까지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어 AI 모델이 가치, 정렬 측면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성능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AI 접근 방식이 서구와 어떻게 다른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학원의 리 웨이 박사는 서구의 AI는 개인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집단적 이익의 균형을 추구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철학적 차이가 AI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던 중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AI 윤리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글은 서울에 인공지능 책임 연구소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윤리 허브를 각각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이유를 묻자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은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AI 윤리 연구의 이상적인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한국어 기반 AI 모델의 특별한 성능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AI 윤리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 중심이었던 AI 윤리 논의의 동아시아의 철학적 관점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와 자율성 중심이던 논의가 조화와 관계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AI 윤리 센터에서 만난 사라 존슨 교수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적 윤리 프레임워크만으로 AI를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관계 중심적, 맥락 의존적 윤리관이 AI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실제
AI 개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규칙 기반의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맥락, 인식과 관계성 이해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의 기술적 성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한국의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한국어 기반 AI 문화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영향력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점차 중요한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K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 지정학적 위치가 AI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입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양쪽의 장점을 통합하는 제3의 접근법을 제시하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기술 칼럼니스트는 이를 한국형 AI 중도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IT 산업은 오랫동안 빨리빨리 문화와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AI 윤리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주도하는 새로운 위치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 발전 방향성에도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에서 만난 청년들은 한글과 한국어가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라고 한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 등록률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되었습니다. 단순한 K-팝 열풍을 넘어 이제 한국어는 미래 기술의 언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처리 기술과 AI 윤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AI 시장 규모는 약 3.43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기술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특정 언어와 문화가 AI 발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과 논쟁을 취재하며 저는 이 주제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깊은 문화적, 철학적,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역설적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하면서 발행인과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주제의 민감성을 우려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중요한 담론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기사는 AI 시대의 언어와 문화 한국어가 열어가는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후속 논의에 참여했고 AI 개발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은 저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한국어와 AI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 형태와 인류의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취재 여정을 통해 저는 기술 발전이 단순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 문화와 언어의 보고에서 영감을 얻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는 한국어와 인공지능의 특별한 관계가 가져올 파급력을 보다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 발견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커뮤니티의 관심사가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AI 컨퍼런스들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주요 세션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한국어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어 연구팀을 꾸리고 있었고, 학술 저널들은 한국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은 한국어 자연어 처리 연구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도 한국어 연구팀을 강화하고 한국의 연구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에 집중되었던 기업들의 연구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AI 연구계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연구소들은 한국어 중국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특히 두 언어의 문법 구조와 철학적 배경이 AI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동료들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며 동아시아 언어가 가진 공통적 특성이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들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와 언어학과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가 늘어났고, 계산 언어학과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야의 강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AI 관련 학과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이 인공지능 개발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는 학제 간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어 AI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고, 한글 연구와 AI 기술을 접목한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 보급에 더욱 힘을 실었으며, 특히 AI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특화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학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주요 AI 컨퍼런스에서 한국 연구진의 발표가 늘어났고, 국제 공동 연구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AI 윤리와 가치관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관점이 더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주로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던 AI 담론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AI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활용한 감성 분석과 의도 파악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들의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한국의 언어와 사고방식에 대한 심층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를 한류 3.0이라 부르며,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지적 전통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I 윤리 분야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던 AI 윤리 담론이 점차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적 가치관, 특히 한국의 정 개념과 우리의 철학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넘어 관계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적 사고방식이 AI 윤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협력의 측면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다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한국어와 한글의 사례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AI와 문화적 다양성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을 주요 패널로 초청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발전에 있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학문적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사회학자들은 이를 기술 발전의 문화적 확장 또는 디지털 시대의 다원주의로 해석했습니다. 한 유명 미래학자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술 발전이 이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언어나 문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또 다른 형태의 편향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AI 발전에 있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만든 한글과 그것을 통해 전승되어 온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언어 체계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받게 된 것은 역사의 흥미로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인공지능 발전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인류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진정한 지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가진 특별한 가치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